안녕하세요. 차복차복입니다. 먼저 이 책은 생각보다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 최대한 완곡히 표현하거나 누락시키고 읽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이 책을 읽어보실 분들은 원작자가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 등의 단어로 재산, 인성 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무형 재산에 대해 사람에게 급을 나누는 걸 인정하고 책을 썼기 때문에 자신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잘 구분하여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궁금하신가요? 사람들이 가끔씩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그럼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래요. 아비투스. 서문. 아비투스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폭로한다. 심리학에는 크랩 멘털리티 효과라는 용어가 있다. 어부들이 개를 잡아 그냥 산채로 바구니에 던져놓는 것에서 유래한 용어다. 개들은 사실 바구니에서 쉽게 기어올라 탈출할 수 있다. 높이 기어오른 동료를 다른 개들이 다시 아래로 끌어내리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당신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다.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다른 개들을 방해만 할 건지, 조금 오르다 쉽게 좌절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기어올라 결국 바구니를 탈출할 건지.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개였든 앞으로는 더 나은 꿈을 꾸길 바라며 이 책을 썼다.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 똑똑하고 전도 유망한 젊은이, 각 분야의 트렌드를 이끄는 선구자가 많은 나라라고 들어왔다. 그럼에도 많은 가능성을 가진 이들이 결국 이미 정해진 삶의 늪에 빠져 좌절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어떤 아비투스도 돌에 새겨지지 않았다. 아비투스는 의사소통과 같다. 아비투스가 없는 사람은 없다. 아비투스는 우리의 취향, 가치관, 야망을 드러낸다.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떻게 외모를 꾸미고 심지어 얼마나 능숙하게 국제적으로 활동하는지조차도 아비투스에 달렸다. 지금까지 그런 결정과 행동이 당신 개인의 일로만 생각했나? 결코 그렇지 않다. 아비투스는 은밀한 폭로자와 다름없다. 아비투스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한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믿어도 되는지, 그리고 당신이 거기에서 어떤 기회를 얻는지. 이 지점에서 고약한 합병증이 생긴다. 모든 아비투스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선망을 받는 건 아니다. 모든 아비투스에 저마다 강점이 있더라도 상위 10%의 자유롭고 주체적인 아비투스가 최고의 기회를 가진다. 상위 3%면 더 좋다. 그런 사람을 알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돈과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안전할 뿐 아니라 잠재력을 가장 빨리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진입한다. 당신의 아비투스는 당신의 과거, 가족, 교육, 경력을 통해 형성된다. 하지만 고급 아비투스가 저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이 독점적 특권은 아니다. 나는 이 책을 당신과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 썼다. 계층 사다리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중시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자신의 소득으로 평범하지만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연구자, 간호사, 기술자, 관리자, 교사, 사업가, 정치인, 프로젝트 팀장, 대학생, 심리학자, 웹디자이너, 자영업자 등등.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 당신이 만드는 모든 것, 당신이 해내는 모든 과제가 아비투스를 만든다. 올바른 방향 설정은 당신에게 달렸다. 열쇠는 당신 손에 있다. 당신이 아비투스의 날개를 달아라. 날아올라 꼭 최정상을 차지하길 바란다. 용기와 기쁨과 큰 성공이 있기를. 도리스 베르틴 2020년 6월 바트 아바흐에서. 언어 자본. 내가 쓰는 언어가 내 지위를 드러낸다. 마이 페어 레이디가 관객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언어 자본은 개발이 가능하다. 모두가 말투, 주장, 발음을 고칠 수 있다. 우리는 대화 상대자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줄임말을 없애고 서로 잘 이해하고 더 흥미롭게 표현하고
문법에 맞게 이메일을 쓰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상투적인 어구 없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로 결심할 수 있다. 상스러운 어휘 선택으로 말을 품격 있게 하는 사람들을 기겁하게 했던 일라이자 두리틀처럼 아주 경솔하게 말하는 수준에서 말을 품격 있게 하는 경우에 합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조지 버나드 쇼는 1914년 피그말리온의 초연 때 거의 초대형 사고를 저질렀다. 일라이자가 산막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Walk? Not bloody likely. I am going in the taxi. 걸으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난 택시를 탈 거야. 그러나 이 대사는 최고의 자극제가 되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당시 매우 상스러운 단어였던 bloody를 듣기 위해 이 연극을 들었을 것이다. 이런 흥분이 오늘날에는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역시 금기를 깨는 단어와 텍스트에 흥분한다. 언어적 도발이 난무하는 랩 배틀을 생각해보아라. 수백 년 전에도 똑같았다. 불쾌감을 주는 언어는 대부분 한정된 언어 코드에서 나오고 명망 있는 정밀한 언어 코드에서는 드물다. 한정된 언어 코드와 적법한 정밀한 언어 코드 사이의 구별은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언어학자인 바실 번스타인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는 1960년대에 자신의 이름을 딴 번스타인 가설을 주장했다. 말을 평범하게 하는 사람들과 말을 품격 있게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언어 코드, 즉 한정어와 정밀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반면 말을 경솔하게 하는 사람들은 주로 한정어만 사용한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 언어 모두에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정밀어, 즉 공식적이며 듣는 이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고 균형 있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가르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한정어, 비공식적이며 비속어를 포함하는 말은 간단하고 빠르게 핵심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 적합하다. 한정어는 타고난 재치의 언어고 더 강렬하고 감성적으로 들릴 수는 있으나 천박함과 실수로 변질되기도 쉽다. 그러므로 두 가지 언어로 상황에 따라 아주 까다로운 형식 혹은 직설적 형식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을 품격 있게 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더 고상하게 들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두 언어를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특히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유리하다. 운동장에서는 비공식적인 한정어가 지배적이고 공식적인 정밀어는 좋은 성적을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한정어의 몇몇 요소가 소통을 쉽게 만든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단순한 언어를 더 빨리 이해한다. 그러므로 소통은 느슨해지고 성공한 사람들과 기업가들은 의식적으로 한 번씩 덜 고상한 표현을 쓴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자유가 무한한 것은 아니다. 어휘 선택이나 호칭의 느슨함으로 언어적 능숙함을 입증하고 구문과 주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표준을 따른다. 결과적으로 시대에 뒤처지지 않은 표현을 쓰면서도 형식을 보존한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트렌드의 선구자였고 영리한 사람은 그를 따라한다. 한정어의 전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명료한 단어와 단순한 문장을 쓰면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절차나 효율성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같은 단어는 한정어에 없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의 명성을 해칠 만한 신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다. 아래와 같은 비사교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비투스에 도움이 된다. 웅얼거리는 발음. 듣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용 전달도 어렵게 하며 숙고 없이 뒤죽박죽으로 쏟아내는 것처럼 보인다. 모호한 지칭. 모호한 지칭은 이해를 어렵게 하고 화자 자신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걸 드러낸다. 그러므로 정밀어 사용자는 문장의 주어가 맥락상 명확하더라도 누가 말했는지 혹은 무슨 뜻인지 지칭한다. 비하 용어 남용. 땡중, 여편네, 뚱땡이, 난쟁이 같은 욕설과 비속어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 또한 잘못된 관용 표현, 야반도주를 야밤도주로 아는 것, 그리고 임기응변을 임기웅변으로 아는 것 등
그리고 길고 장황한 설명. 한정어 사용자는 감정적으로 설명하고 반복이 많고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정밀어 사용자는 본질적인 내용만 다루고 기승전결이 명확하게 사건을 전달하며 듣는 사람의 배경 지식과 관심 영역을 고려한다. 문법적 오류. 아이들에게 질서를 가르친다가 아닌 아이들에게 질서를 가리킨다로 하는 것, 그리고 두 색상이 다르다가 아닌 두 색상이 틀리다 라고 표현하는 것 등등이 있다. 평소 얼마나 고상한 언어를 사용했느냐와 상관없이 한정어의 몇몇 요소는 단 한 번 사용으로도 지위를 낮춘다. 그러나 한정어의 모든 요소가 조롱을 받는 건 아니다. 맞춤법 및 단어 선택 오류로 화자를 사회 밖으로 추방하진 않는다. 최정상 리그에서도 욕이나 비속어 같은 몇몇 거친 표현을 거리낌 없이 입에 올리기도 한다. 저는 언어 자본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던, 외모가 얼마나 잘났던 간에 그 사람의 인성과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제대로 고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이나 무의식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인지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어려우니까요. 옛날에 저는 말을 이어나갈 땐 머릿속 생각이 많은데 그걸 다 내뱉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분명하게 꺼내는 걸 제일 못했습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할 땐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말을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될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웅얼거리는 발음과 같은 부사를 반복하는 등, 즉 그래서 근대 등등의 부사를 붙이는 걸 보다 많이 줄였고, 듣는 사람들이 지루할 만한 표현들, 그 전에 자기 자신이 들었을 땐 지루하지 않을지 생각하면서 했던 것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명료하게 잘한다는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 과거 학창시절엔 욕을 달고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을 하고 있는 제 친구를 보면서 사람의 대화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욕을 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했고, 일상생활에선 욕을 전혀 쓰지 않고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우 화가 나거나 할 땐 욕을 쓰기도 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일상생활이나 사소한 일에서 욕을 쓰는 일은 없습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내 기분과 그 욕을 듣는 사람의 기분을 더 망치기 마련입니다. 지식자본. 모든 차원에서 지식을 확장하라. 지적 정상에 오르기 위해 꼭 돈 많은 사람으로 태어날 필요는 없다. 전문성에 관한 한 누구나 지식 재산을 스크루지 맥덕의 금화처럼 가득 채울 수 있다. 현재 지식 자본은 최고의 이윤을 약속한다. 전문가의 수요가 높고 전문 인력 부족으로 출신 배경의 중요성이 거의 사라졌다. 누구에게나 도약의 기회가 열려있는 것이다. 1. 직업학교에서든 대학에서든 벼락치기로 공부하지 마라. 사회, 문화, 학문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정해진 시간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라. 인턴십, 외국어 강좌, 성격 개발, 해외 체류, 명사 강연 등. 고급 아비투스는 전문 지식과 이론 지식, 그 이상을 요구하고 지원할 때에는 분야 관련 기술도 있어야 한다. 교육을 통한 상승자는 출신 환경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걸 해서 뭐 하게? 그게 뭐 돈이 돼? 이런 질문에 방해받지 않고 위로 도약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지식자본이 어디에서 최고의 이윤을 내는지 신중하게 생각하라. 대부분 자신의 아비투스가 이미 준비된 분야를 찾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한지를 정하라. 집처럼 편안하게 느긋하게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 아니면 성장 욕구를 자극하는 도전적 환경? 아비투스가 아직 완전히 적용되지 않았을 때에는 중요한 전문 지식을 가졌거나
신망이 높은 1인자나 2인자를 위해 일할 때 가장 빨리 인정을 받는다. 또한 시간적 유연성과 지리적 이동성은 당신을 돋보이게 할 또 다른 장점이다. 3. 초보자의 오만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이 말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지혜를 보여주었다. 초보자는 특히 첫걸음을 뗀 후에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한다. 비행기 조종사는 첫 800시간 비행 뒤에 사고율이 천천히 오른다. 의사들은 보통 수술을 16회에서 20회 했을 때 실수를 저지른다. 아직 루틴으로 몸에 배지 않았지만 조심성이 약해졌을 때를 조심하라. 4. 지식은 대충 훑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습득하고 사용하고 연결하고 완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서적, 코칭, 테드 강연, 다큐멘터리, 구글 아트 등을 통한 지식 습득은 시작에 불과하다. 물론 이런 서비스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지식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실행, 모방, 실험, 토론, 질문, 변형, 가치 창조, 한계 확장을 통해 학습해야 한다. 5. 다방면적으로 지식을 확장하라.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라면 T자형 지식으로 당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전문성 기둥을 추가하라. 분야 지식을 옆으로 확장하고 인접 분야를 공부하고 직업 외적인 주제로 스펙트럼을 넓혀라. 사회적 역량을 개발하고 좌절, 질병, 돌봄 같은 삶의 과제를 넓은 지식으로 연결하고 인격을 강화하라. 6. 잘난 체 하거나 우쭐대는 사람은 최정상 리그에 오를 수 없다. 아이디어, 문제 해결 능력, 혁신 지식으로 승부하라. 단, 시끄럽게 알리기보다는 조용히 드러내는 것이 좋다. 자신있게, 그러나 공격적이지 않게. 직책이 높을수록 개별 업무가 아닌 아비투스를 통해 성공이 드러나므로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면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 최정상 리그에서는 당당함이 존경받는다. 세부 내용에 집착하고 고민하는 태도는 째째해 보이고 외면당한다. 7. 현 직장에서 경력을 쌓고 싶으면 상사를 뒤처진 사람으로 보이게 해선 안 된다. 두각을 나타내려 애쓰는 대신 프로젝트 책임자가 더 좋은 상황에서 더 확실하게,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라. 비판할 때는 제안인 것처럼 포장하라. 이때 미래의 주제와 최적화 가능성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다. 무엇보다 비판이 수용될 수 있게 올바른 시점에 적합한 톤으로 전달해야 한다. 지식 자본에선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자본들, 즉 경제, 언어 등의 자본들도 편견이 없어야 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더더욱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 편견이 빠르게 변화하는 삶에서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 대학생 신입생 시절만 해도 코딩은 내가 할 영역이 아니다. 나는 적성이 절대 안 맞으니 절대 못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 4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코딩은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것이고 코딩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지식 수용과 융합에 대한 편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연대 학생으로서 신입생 시절에는 지식이란 건 특정 분야들만 사용될 뿐이지 연관되지 않은 것들은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식이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넓은 범위, 즉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와 코딩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둘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밥을 먹는 행동을 분석해서 건강한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만 알면 카메라로 모니터링해서 코딩을 통해 어류의 상태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고해주는 체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지식이란 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확장하고 융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건 앞으로도 더 많이, 더 넓게 발전될 겁니다.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 지식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지식들을 융합하여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있어서 잘난 체하거나 우쭐대서는 더 발전할 기회가 없어질 겁니다. 무릇 선생님들이 항상 그랬듯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여기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지식 수용과 대화 습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차북차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